2024년 스페인을 덮친 대홍수, 정부의 늦은 대응에 분노한 시민들은 총리 차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박살나고 진흙은 차량을 삼켜 들어갔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한 대의 SUV가 거침없이 진흙을 가르며 돌파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방탄도 튜닝도 하지 않은 한국산 SUV였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프랑스 기자는 단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한국의 차가 여기 있었을까? 바로 그 기자가 저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15년간 산업 전문 기자로 활동해 왔죠. 하지만 그날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SUV가 어떻게 유럽 정부 차량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극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는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댓글로 예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스페인 발렌시아주를 강타한 대홍수는 제가 오랫동안 취재해온 재해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계에서 15년간 기술부 기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2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스페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기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피해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거든요. 파이포르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와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표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3천 가구가 넘는 가정이 전력을 잃었고 실종자 수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현장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진흙 냄새와 썩은 물의 악취가 코를 찔렀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탄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총리 산체스와 국왕 펠리페 6세가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정부의 늦은 대응에 분노한 주민들이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에워쌌고 진흙과 오물, 심지어 막대기까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창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차량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지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손된 차량이 갑자기 시동을 걸더니 진흙탕을 가르며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칠었지만 힘차게 울려 퍼졌고 바퀴는 미끄러짐 없이 진흙을 뚫고 나아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 승용차나 독일제 SUV가 아니었거든요. 차량 뒤편에서 번쩍이는 로고를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량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장면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럽 왕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독일이나 영국에서 제작된 고급 브랜드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니면 최소한 볼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15년간 자동차 업계를 취재하면서 쌓인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고위층의 공식 차량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 이름은 제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취재하면서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궁금해하는 동료들이 더 많았죠. 로이터 통신 기자도 BBC 특파원도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였고 과거 쌍용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브랜드였죠. 브랜드 히스토리를 살펴보니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차량이 스페인 총리의 공식 수행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차량이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차량의 이름이었습니다. 렉스턴이라는 모델명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과거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무쏘라는 차량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무쏘는 유럽의 오프로드 매니아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던 차량이었거든요. 그 후계 모델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총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임시 청사로 향했습니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허락을 받아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가까이에서 본 렉스턴은 전날의 격렬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유리와 측면 창문은 심하게 금이 가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진흙과 이물질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차량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의 흔적들이 생생했습니다. 보닛에는 작은 움푹 패인 자국들이 있었고 측면 도어에도 여러 개의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이런 외관상 손상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기본 구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를 확인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창문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무엇보다 별도의 방탄장치나 특수 보호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이었던 거죠. 경광등과 몇 가지 통신 장비만 추가로 설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SUV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시보드의 마감재나 시트 재질을 보니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석 주변의 조작계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긴급 상황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것 같았죠. 현장에서 만난 정비사 라울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대 초반인 라울은 스페인에서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전날 사건 이후 렉스턴을 처음 접해봤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점검하면서 그가 가장 놀란 점은 엔진과 변속기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외관상으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핵심 기계 부품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차체의 견고함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던진 여러 물체들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체 프레임에는 심각한 변형이나 손상이 없었거든요. 라울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해본 차량 중에서 이 정도 상황을 겪고도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차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특히 진흙탕에서도 바퀴가 헛돌지 않고 확실하게 견인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렉스턴에 대한 취재를 계속하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산 SUV가 스페인에서 단순히 민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페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담당관은 제게 상당히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스페인군이 렉스턴 스포츠라는 모델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시험 도입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력화 과정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육군 군수지원사령부의 마르코 장교는 제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스페인 공군의 고개 비행팀이 지원용 차량으로 무쏘 스포츠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60대의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각 군별로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었죠. 공군에서는 주로 항공기 지원 업무와 기지 내 이동용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육군에서는 야전 훈련과 실제 작전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해병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초기 도입 후 성능 테스트를 거친 해병대에서는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마르코 장교의 설명에 따르면 렉스턴 스포츠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럽산 군용 차량들보다 유지보수가 쉽고 성능은 오히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품 조달의 편의성과 정비 매뉴얼의 명확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했죠. 계약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1대당 22,500유로, 하나로 약 3,21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총 190만 유로, 약 27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여기에는 자동 변속기, 스페어 타이어, 하드탑 키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스페인 국방 예산 중 군용 차량 구매만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3억 1,500만 유로, 약 4,5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렉스턴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거 무쏘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사랑받았던 한국산 SUV가 이제 군용 차량으로까지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부활을 이루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더 깊이 있는 취재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군의 렉스턴 도입 배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던 중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렉스턴이 선택된 이유가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죠. 물론 경쟁 차량들보다 1만 유로 이상 저렴하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었지만 진짜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 군용 차량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니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기존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전문 방산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들 업체의 가격 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기본 차량 가격은 물론이고 군용 개조비, 부품비, 심지어 정비 교육비까지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르코 장교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강점은 군용 차량으로서의 완성도였습니다. 하드탑과 스페어 부품까지 포함해서 공급한다는 점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럽의 다른 브랜드들은 기본 차량만 공급하고 군용 개조는 별도의 업체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G 모빌리티는 처음부터 군용 사양까지 고려해서 패키지로 제공했죠.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부품 조달이나 정비 매뉴얼도 하나의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단순히 차량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내에 정비센터와 부품 창고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군용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죠. 더욱 놀라운 건 KG 모빌리티의 유럽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시장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산 시장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매우 영리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이미 독일과 일본 브랜드들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군용 차량 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거든요. 스페인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산 군용 차량에 대한 인식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차량 분야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스페인군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저는 실제 군사 기준과 성능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군용 차량으로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단순히 민간 차량을 군용으로 개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술 차량의 기본 요구사항부터 살펴봤습니다. 5인 이상 탑승 가능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적재 능력을 갖춰야 했죠. 또한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험한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이런 기본 조건들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엔진 성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최대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41Nm를 발휘했습니다. 이는 동급 경쟁 차량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특히 토크가 중요한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저회전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특성도 군용 차량에 적합했습니다. 변속기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었죠. 군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자동 변속기는 이런 상황에서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병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스펜션 시스템이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견고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스페인군 시험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모래나 진흙 같은 연약 지반에서의 주행 성능이 탁월했다고 평가받았죠. 마르코 장교는 제게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나토 기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렉스턴 스포츠는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죠. 특히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연속 48시간 운행 테스트나 극한 온도 테스트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산 SUV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유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렉스턴에 대한 취재가 깊어질수록 저는 직접 체험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서류와 인터뷰만으로는 이 차량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KG 모빌리티의 스페인 대리점을 통해 시승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제 취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시승 코스는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는 물론이고 비포장도로, 언덕길, 심지어 지늘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했죠. 처음 렉스턴에 올라탔을 때의 인상은 견고함이었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부터 묵직했고 실내 마감재도 실용성을 중시한 디자인이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8인치 터치스크린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어 현대적인 편의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트의 지지력도 좋았고 운전대 그립감도 만족스러웠죠. 실제 주행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일반적인 SUV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험한 자갈길에서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고 바퀴가 지면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엔진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했고 진동도 잘 차단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늘길 주행이었습니다. 일부러 질척한 흙길로 들어가 봤는데 차량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때 저는 며칠 전 총리 차량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네 바퀴 굴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각 바퀴에 적절한 동력을 배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승 후에는 스페인군 부대를 방문해서 실제 운용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장병들은 렉스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비 편의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칭찬했죠. 부품 조달이 쉽고 고장률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사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차량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 기존에 쓰던 유럽산 차량들보다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고 했죠. 특히 연료 효율성과 운전 편의성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자동차 기술이 유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렉스턴에 대한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자동차 수출 성공 사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KG 모빌리티는 루마니아와 체코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하나의 성공 사례가 연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군용 장비 도입 정보는 회원국 간에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군의 렉스턴 도입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렉스턴 같은 차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기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렉스턴의 성공이 앞으로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유럽 진출 전략도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의 한국 자동차 회사들처럼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에만 의존하지 않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거든요. 특히 방산과 상용차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죠. 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나 남미 시장으로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용 차량 분야에서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런 모든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움직이는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정했죠. 스페인 대홍수 현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상에는 총리 차량이 진흙탕을 돌파하는 장면부터 스페인군의 렉스턴 운용 모습,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한 시승 과정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죠. 한국산 SUV가 유럽의 재난 현장과 전장을 동시에 정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유럽 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렉스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발견, 그 끝은 한국 기술력의 가능성을 다시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한국 기술의 세계 활약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